이번 영상은 국회에서 활약 중인 박은정 의원의 주요 발언과 질의 장면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검찰, 대법원 등 다양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정책의 본질을 짚고 원칙을 요구하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국회 곳곳을 울립니다. 때로는 팩트로, 때로는 논리로 상대를 압박하며 보여주는 박은정 의원 특유의 전투력 있는 질의. 듣고 있으면 자연스레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국회에서 펼친 여러 발언을 통해 검찰과 대법원을 향한 개혁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원칙을 지키며 소신을 밝히는 그녀의 모습을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압수계에 한 30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한 검찰 수사관, 최근에 퇴직한 그 수사관 얘기는 전직 수사관입니다. 자기 30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관봉권을 단 한 번, 딱 한 번 받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소위에서 와서 했던 그 수사관들이 이 관봉권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은폐, 이 수사에 대한 은폐, 이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뭔가 숨기고 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왜 검찰 개혁과 연결되는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검찰이 건진법사 김건희죠. 김건희하고의 연관성,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건진법사, 건진이라는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그 인물이었던 거죠. 수사를 했습니다. 남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건진에 대해서 구속도 못했어요. 남부지검장 친윤 신흥석 검사장이 있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잘한다고 맨날 언론 플레이만 했어요. 이 사람은 이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또 언론 플레이하면서 건진법사 수사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 감봉권을 이렇게 다 풀어헤쳐가지고 띠지 없어지고 이러면서 건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 수사가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아까 나경원 의원님께서 수사를 하게 해주라, 수사로 밝히면 된다 얘기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부터 고발 사주 받아서 그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고발하라고 윤석열이 시켰잖아요. 국정원이 고발한 거 아닙니까? 뭐 국정원에서 물론 한데 제가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국정원장인데. 아니 원장이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하면 국정원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고발장에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저런 비서실장 이름 허위로 써가지고 고발장 작성했던데 이거 내부 감찰한 게 최혁이라는 검사 맞습니까? 예, 그 당시 그 최혁 검사가 다 파견 나와 있었던 검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최혁이라는 검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감찰해가지고 국정원장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일을 벌린 거네요. 윤석열 지시받아가지고 아니 그 파견 검사 감찰 결과를 믿고 파견 검사가 시키는 대로 국정원장이 고발한 거네요. 지금 저 사건 지금 오늘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 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재판받고 있어요. 국정원의 원장이 삭제 지시도 안 하고 그 보고서는 그대로 국정원의 서버에 보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 지시해서 보고서 없다고 그런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어미준 증인 나와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예. 부천지청장이실 때 그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잘 송치했고 부장검사가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검찰에서 부천지청에서 어떻게 하다가 무혐의가 됐습니까? 주임 검사 차장 이렇게 대검 모두 무혐의 검찰이 의견이 똑바로 수사도 못하고 노동청에서 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를 지금 쿠팡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거를 무혐의를 그냥 대가당 해가지고 저희가 쿠팡이 잘했다는 검찰에서 아니고요. 검찰에서 이런 사건을 무혐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변호사 문제 그 다음에 쿠팡에 대통령실의 쿠팡으로 많은 사람들이 쿠팡에 고위직으로 갔어요.
쿠팡 살리게 하면서 이게 무슨 어쨌든 이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멀쩡한 사건 이렇게 무혐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검찰이 수사해요? 저희도 제대로 해야지. 법리만 되면 처벌하려고 있고 법리가 근로자들의 되니까 지금 주인 검사가 주인 부장이 지금 기소해야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주인 왜 무혐의를 해요 이런 사건을? 법리 안 맞으면 다음 무혐의할 거 수밖에 다음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재현 검사님, 네, 최재현 증인 이 띠지 사건 관봉권을 압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부장하고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이게 저는- 대통령 관련 중요 사건이잖아요. 감봉권 형태로 압수했다는 것은 보고 다 보고했어요. 그런데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보고 다 했습니까? 저는 단장에게만 보고 있습니다. 부장한테만 보고했습니까? 위에는 보고 안 하고요. 제가 지금- 부장은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했대요. 저는 박건욱 부장님, 차장 검사장한테 관봉권으로 압수했다는 거 보고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한 최재현 사건에 부장이 보고했으면 아마 보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최재현 검사가 보고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관봉권 이게 중요하게 관봉권 상태로 압수가 됐다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이 대통령 관련한 지금 최재형 검사 말로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여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관봉권 형식으로 압수됐다는 거를 보고를 했는지 얼마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오늘 법사위 회의가 너무 힘들게 지금 진행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아마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조희대 한덕수 회동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판을 벌려가지고 이 조희대를 비호하시려는,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시면서 뭔가 한번 판을 한번 벌여가지고 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어서 정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지금 오전부터 국회 입법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회의 방해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석 증인께 묻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특검에 17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본인 대표적 친윤 검사인데요. 특수검사 하셨죠? 근데 위원님, 제가 특수를 평검사 때 좀 했던 건 맞는데 친윤 검사라고 그렇게 하신 건 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심우정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으세요? 본인 특수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감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잘 모르는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구속 취소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시한 거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잘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회의 아니, 본인이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특검에 가가지고 17시간 조사를 받고 지금 오늘 내일 구속할지 말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위원님, 구속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제가 처리하지 않은 업무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잘했습니까, 그러면? 즉시한 거, 포기한 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좀 뭐랄까 잘 모르는 상황이. 본인은 구속기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시로 계산했어요? 검사 때. 시로 계산한 걸로, 네. 날로 계산한 걸로 기억합니다. 시로 계산해서 풀어줬어요.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법한 결정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대검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 대검의 부장들이 화면 올려주세요.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3월 8일 날 특수수사본부는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즉시 항고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과거의 검찰국장 당시에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 특수검사들의 즉시 항고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의 지난 5월 1일 판결이
국민 주권을 침해한 사법 쿠데타였다는 그런 정황이 너무나 많이 뚜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국민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되는데 해명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 불신을 해소할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윤석열 등등과 같이 전화 통화했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한덕수하고 만나서 무슨 논의를 이 건과 관련해서 안 했다면 다른 논의는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퇴율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사법부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면 그럼 이런 사법 불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퇴 여론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이 쿠데타로 인해서 국민 주권이 침해됐는데 국회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정당하게 제기하신 동료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식의 공격 아닌 공격을 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너무나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현안 청문회 말고 9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고하면 그때 밝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서 밝히시라. 제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면 좀 올려주세요. 특검에 파견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왜 그 특검은 수사권한, 기소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왜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교하면서 특검을 가지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것을 시비 삼아가지고 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런 집단 행동을 한 공무원. 그런데 다시 올려주세요 하면,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일단은 오늘 현장 국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늘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분의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5월 2일 날 대법관이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없다. 저한테 저렇게 답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요? 조선일보에서 대법원이 정치권이 상고심 절차를 호도하는 것이고 기록을 모두 읽어야만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또 저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 스스로도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14일 날 또 법사위 나와서 저렇게 어물쩍한 이런 저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나와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 그러니까 기록을 전부 봤다고 했다가 제가 로그 기록을 요구했더니
위원이 로그 기록을 발언 요구했더니 중일 때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기록을 일차 보는 것은 경고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국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법관들이 기록을 7만 페이지를 못 봤대요.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로그 기록을 봐야겠다. 전자문서화된 기록을 봤다고 또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전자문서를 정말 만들었는지 대법관들이 각 개인 컴퓨터에서 저 전자문서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봐야겠다는 그런 지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대법원장부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한다면 현장 국감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기록을 볼 정도로 대법관 수가 부족하다면 대법관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을 늘린다고 했더니 각 대법관별로 75평이 필요하답니다. 1조 몇천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 그 대법관들이 정말 75평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75평은 왜 필요한 건지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관을 늘리려면. 그래서 오늘 현장 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